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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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나는 대한민국 복무 신조.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죠. 진짜 대박. 아니 괜찮아요. 장병분들 오늘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와.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씨. 네. 야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인권송. 인권성이 올해 이번부터 없어졌다고. 아니 시청률 탑 찍었대요. 네. 진짜. 네, 그 순간만. 1분 시청률. 네. 최고 시청률 찍었대요. 예. 아 오늘은 또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뭐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오징어 게임에 예. 오일남 대박. 1번 오일남 선생님 버전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대박. 그렇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456번까지. 큰일 나요. 내가 뭐라고 했지? 잘 들어봐.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아, 끝났다. 이걸 살리네. 이걸 살리네. 먹방계 명불허전 김주련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참는 건 2류, 그리고 힘들 때 먹는 건 6류다. 그래서 저희 동네 고깃집에 이게 크게 간판에 걸려 있어요. 고깃집 안에. 네. 그래서였을까요? 군대에서는 유독 고기가 땡기는데 오늘은 그분이 군대에서 먹는 밥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자손이요!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맞아, 한 손으로 왼손이 식탁에 올라가면 안 되죠. 진짜요? 네. 불편하겠다. 야, 저 때도 됐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살짝 잡아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저거 되죠, 저거. 그렇죠. 네. 저게 뭐라고 되게 그러니까. 저렇게 짚고 싶어요. 여러분 식판 누가 닦냐?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아이 됐다. 야 선진병인데 갈가부 해. 자, 하자. 예. 자 참고로 나목 낸다. 네. 아이 표정이. 가위가위보. 왜? 야, 가위바위보 하자. 난 빠낸다, 빠. 네. 가위바위보. 간다. 예. 들어가십시오. 갈비만 하자. 제가 닦겠습니다. 갈비만 하자. 청으로 나 찌낸다. 예. 가위바. 야, 임시방 그냥 네가 닦어.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 얘기가 나왔군요. 아무리 편식이 심한 사람도 군대에 가면 바로 고쳐지죠. 네. 그렇죠. 훈련 끝나고 먹는 밥 진짜 말 그대로 꿀맛이거든요. 네? 군대에서의 식사 타임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네, 밥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 저요. 자, 어떤 주제보다 오늘 저는 유독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아까 식판 나왔잖아요. 식판을
식판에다가 먹는 걸 좀 좋아해요. 맛있어. 효율적이야. 먹어보고 싶어. 배고파. 매일 먹어보세요. 나 지금 배고파. 진심이다. 어떡하지? 저는 군대에서 식판을 먹었지만 결혼하고도 계속 식판에 먹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아이들 때문에. 아니 그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설거지하기가 편하다고. 아, 진짜로요? 자 일단 아영 씨.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군대 식사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아침 식사는 저보가 끝나고 먹게 되는데 대략 몇 시 정도죠? 이제 부대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조식은 오전 7시에서 8시, 중식은 오전 일과가 끝난 뒤인 오후 12시부터 1시, 석식은 오후 일과가 끝난 뒤인 6시부터 7시까지 먹고 있으며 휴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네. 오, 그런데 그 시간에 근무를 서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장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론 수민 씨 말씀대로 다 같이 먹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근무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속 분대에서 따로 배식해 보관하거나 분대장 또는 부분대장, 간부님의 허락하에 전투 식량이나 냉동 등 다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챙길 게 있죠. 뭐겠죠? 연장! 그렇게도 부르긴 했었습니다. 네. 개인 숟가락이죠. 네. 사회와 다르게 군대는 일명 포카락이라고 불리는 숟가락이 보급됩니다. 네. 숟가락 앞에 이렇게 포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있는 거.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내 숟가락을 미리 딱 챙기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94년에는 어땠나요? 94년에는 훈련소에서는 뭐 포카락을 사용을 했고 네네. 자대 가서는 수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수저 젓가락.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도 이제 포카락은 훈련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평소에는 젓가락, 숟가락 둘 다 쓰는데 단 돈가스나 스파게티 등 양식이 나올 때는 포크나 나이프 등이 수저와 함께 지급됩니다. 포크랑 나이프. 포크랑 나이프가 예,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와우. 아 이게 뭐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일단은 합격. 자 그러면 이제 연장 갖췄으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밥 냄새 풍길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판 들고 이렇게 배식 줄 서 있을 때 오늘의 메뉴는 뭘까? 메뉴가 한 달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영 씨 말씀대로 배식을 받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배식 방법이 좀 달라졌는 게 옛날에는 정량 배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양을 이렇게 배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배고프면은 또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은 먹고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자율 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맛있는 메인 반찬은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이 정량을 드리고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먹고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와, 맞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효자손 영상을 보면 계급별로 먹는 방법도 달랐잖아요. 94년 당시에는 왠지 저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 비슷해요. 이등병 때는 진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왼손은 그 왼 무릎에 올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죠. 이거는 오바고 직각으로 뭐 이렇게 먹는 건 오바고 똑같아요. 네. 상병 때는 이제 진짜 이게 너무 편하잖아 이렇게 먹는 게. 네. 상병 때부터 상병장부터 이렇게 가능했죠. 저 때는 뭐 저 정도로 군기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뭐 비슷하긴 해요. 아직 뭐 당연히 이제 훈련병 때 이제 한 손으로 먹는 거, 이등병 때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등병 때부터 좀 팔을 올려도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다리에서 기다리고 항상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과 끝에 하는 것 같아요. 식사를. 선진 병영이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즉각 식사, 뭐 식사 전 멘트, 선임 오기까지 기다리기, 뭐 선임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기 등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식당의 군기들, 예절들은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밥을 먹고 자유롭게 생활관으로 복귀만 하면 됩니다. 아 좋네요. 맞아. 네. 밥 편하게 먹어야죠.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메뉴라서 누가 이거 인권 침해 지금은 솔직히 좀 뒷전이에요. 메뉴가 제일 궁금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짜는 건지. 이 짜는 거는 군 영양사가 영양소를 고려해서
짜게 되고요. 장병들의 체력은 이제 전투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반 식단과는 달라져야겠죠. 장병들의 활동량을 해서 영양소를 따집니다. 그런 다음 최적의 메뉴를 짜게 되죠. 네, 이렇게 메뉴 선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건 취사병이죠. 해도 안 뜬 5시 전부터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날 밤 준비한 식사 재료를 가지고 볶음, 국, 밥 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취사병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밥을 짓는 데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급양 담당관입니다. 부대별로도 한 분이 있는데요. 보통 줄여서 우리가 급양관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식사 준비부터 조리 그리고 부식 검수 등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직인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된 보직인 만큼 여름이나 어떤 그 식중독이 위험한 계절철에 그런 것들을 걸리지 않게 관리 감독하는 임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장병들의 식사가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아무리 균형 잡힌 영양소라고 해도 장병들이 또 선호하는 메뉴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제육볶음. 고기. 다음에 이제 그날에 이제 2그릇 먹는 날이고 돈가스, 생선가스, 돼지갈비 이런 거는 항상 인기 메뉴입니다. 음식 메뉴가 나오니까 우리 아영 씨 표정이 너무나 밝아서 좋은데요. 배고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얼큰하고 맛있는 감자탕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마다 나오는 삼계탕 그리고 수육과 삼겹살 같은 메뉴도 인기가 많고요. 그냥 평범한 반찬이라도 어떠한 궁합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과 미역국의 궁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지. 공군에서도 이제 장병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이제 감자탕과 잡채, 또 수육과 우렁쌈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무 맑은 국과 깍두기, 특히 이제 곰탕에 나오는 오징어 젓갈은 이제 최고 밥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지. 네, 자 국방부에서 조사한 인기 많은 메뉴로는요. 전복갈비탕. 전갈이요? 그런 게 있어요? 나와요? 전갈이 나온다고? 전복갈비탕 그리고 단호박 튀김이 선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삼겹살 데이를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와 저 같으면 삼겹살 데이 전날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 전복? 갈비탕? 야, 참. 수유? 야, 나 때부터 3찬에서 4찬으로 바뀌고 군대리아도 내가 있던 94년도부터 배급 됐으면 나도 축복받은 군번이네. 딱 걸렸네요. 걸렸다.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군번입니다. 전복 갈비탕은 못 먹어봤지만. 네. 근데 아무리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요리하는 취사병의 임무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양들을. 특히 많은 음식 하는 건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전투력과 직결되는 밥을 하는 취사병들 그동안 힘드셨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걱정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리피의 TMI! 뭐예요? 군 TMI. 아까는 이제 국제연애 TMI. 앞으로는 로봇 취사병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말 그대로 로봇이 조리를 해주는 건데요. 취사병이 힘들어하는 튀김, 볶음, 국, 탕, 취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튀김의 경우 로봇 2대로 1,500인분을 조리하시고 볶음, 국, 탕은 종류에 따라서 도구만 바꿔서 장착하면 조리 시간이 10% 이상 단축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취사병이 편해진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취사병들은 기본적인 재료 투입 그리고 맛 관리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빠르면은 올해부터 육군 훈련소에 도입이 되고요. 급식시설 구축을 추진해서 2022년부터 육군 급식시설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병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이 국방부 정말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전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저희 때 1994년도에는 취사병도 모자르고 일손이 부족해서 각 중대, 각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취사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네. 취사 지원을 나가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치킨이 나오는 날은 취사병 이제 취사 지원을 나가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먼저 먹기 때문에 선정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리가 좀 부족했어. 닭다리. 그때. 그렇게 하죠. 네. 자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식판을 치워야죠. 식판은 이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1994년도에 저는 훈련소에서 플라스틱을 썼었어요. 진짜요? 네, 플라스틱 식판.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뀌었죠. 예. 자대 가니까 저도 이제 스테인리스를 줬거든요. 축복받으신. 그건 저도 불만이 없죠. 예, 축복받으신. 딱 걸렸네. 진짜 축복받은 건물이요. 축복받아. 어떻게 좀 생생 내고 싶은데 다 걸리네. 예. 훈련소에서만 플라스틱을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당시에 세척을 했을 때는 물기를 최대한 털어가지고 그냥 보관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깨끗이 닦은 후에 살균 건조기에 넣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런 식기세척에 대해서 선임이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우리 인권이 성숙한 만큼 요즘은 각 개인이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죠.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세척기. 그쵸. 식기세척? 식기세척. 세척기가 있어요? 예, 군대. 있습니다. 예. 와. 2010년부터 일부 부대에 시범 도입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최신식의 자동 식기세척기까지 전군에 도입,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식사가 끝나면 식판을 세제로 쓱 한번 이제 가볍게 닦은 후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퇴장만 하면 끝이죠. 제가 그거 썼었어요. 예, 알아주시기 알줍니다. 아, 진짜? 10년에 도입이 됐어요. 11년 군번이니까 그냥 넣으면 그냥 놓으면 돼. 예. 그러면 쫙 가면서 물이 팍 이렇게 씻고 이렇게. 우와. 마치 세차하듯이. 자동차. 자동 세차. 예,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와 진짜 로봇 취사병, 야. 식기세척기. 와 정말 군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 중요해졌잖아요. 각자 개인 전용 식판을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코로나 시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대 내 자가 격리를 할 경우에 도시락을 포장하고 각 호실에 전달하게 되고요. 이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각자 식판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다니고 이 세척은 물론 소독 과정도 철저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지 예상이 좀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언택트 판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동준 법무관님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한 손으로 식사를 하게 한 것인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로 식판 설거지 담당을 정한 것인데요. 이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제적으로 1병, 2병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헌법 10조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후임들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줄였죠. 즉,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안 중에 어떤 게 처벌 강도가 높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법무관님 어떤 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먼저 한 손으로 밥 먹게 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식판 설거지 담당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행위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단체활동 임의적 열애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가혹행위 지시 횟수에 따라 휴가 단축에서 군기교육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처벌 강도가 높은지 물으셨는데요. 이 모든 건 사적 지시에 해당하나 피해의 정도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매일 식사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고 의식주 중 중요한 식에 대한 제한으로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 한 손 식사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요즘 시대에 걸맞는 이 언택트 판정. 아, 너무 명쾌하고 네. 시원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비대면 판정. 네. 굉장히 트렌디하네요, 우리 행복이가. 그러니까요. 네. 자, 온라인으로 만난 우리 정범님 감사하고요. 자, 다들 훈련부터 복무까지 군대에 있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밥은 편하게 먹읍시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가 오늘은 네. 인권송을 뮤지컬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너무 기대된다. 여기까지. 잘못 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뮤지컬 버전은 어떻게 할지 진짜 정말 기대되네요. 기대된다. 존중이란 말은 전형의 또 다른 이름이야. 우리들을 원래 말하다가 이렇게 멜로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자,
제가 행군기 대표 패션 피플이에요. 페피죠. 자, 이의는 없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의 의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행군기 TPO에 제일 어울리게 입은 사람은 바로 김대희 씨. 왜요? 네. 왜요, 왜? 일단 뭐 국방 TV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초록 계열로. 좀 민트. 근데 또 더우니까 이제 더운 여름에 또 약간 민트 계열로 이제 넥타이랑 스트라이브죠, 스트라이브. 약간 길어 보이는. 맞아요. 스트라이브 흰색이 너무 오늘 너무 산뜻해. 안에 이 반팔을 그 겹쳐 입었는데 처음에는 반팔을 안 입었어요. 요거만 입었더니 안에 영혼이 다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해서 안에 급하게 반팔을 좀 안에. 포인트도 도드라지지 않아서 오늘 TPO에 정말 딱 맞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또 안쪽에 또 바지 안 보이지만 지금 청바지가 굉장히 너무 잘 어울려요. 오, 20대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바로 신하영 씨입니다. 신하영 씨가 왜요? 왜요? 나 오늘 또 되게 의상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모플라지 국밥. 너무 국방입니다. 반전이다. 너무 국방이야. 대놓고 국방 좀 과했나요? 너무 과했어. 좀 과했나? 너무 나국방용. 네. 너무 카키색 입어야 돼. 너무 같다. 패션에도 선이 있군요. 좀 지켰어야 되는구나. 전문 용어로 투머치라고 하죠. 투머치. 투머치다. 조금 좀 채도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이것도 근데 카키색 아니야? 이거는 다 있잖아. 카키색에 스트라이프. 핑크도 있고 브라운 계열이라고 하죠. 브라운 계열. 우리 아버지가 저랑 똑같은 난방기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고. 자, 패션은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티가 납니다. 다들 분발해 주시고요. 저 못지않은 패션 피플이 있습니다. 깔깔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 남자. 그분이 오늘은 군인의 패션 세계를 보여주실 겁니다. 불러볼까요? 자선이 형! 자선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군인의 복장. 야, 뭐하냐? 가자. 준비야! 형 잘했어. 알겠습니다. 야, 뭐하냐? 가자. 알겠습니다. 야, 뭐하냐? 가자. 알겠습니다. 일어나 보자. 근무 나갈 시간입니다. 벌써 근무요? 아이씨. 콧노래까지. 야, 너 안 보고 보냐? 오늘 안 보고 보냐? 사실 저 앞에서 채우지 않아요. 그냥 딱 예, 걸치기만 그렇죠. 하죠. 앞에 안 채우죠. 예. 그렇죠. 한 줄. 기본 한 줄이죠. 그렇지, 그렇지. 세 줄. 그렇지, 세 줄을 가지. 던지라고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앞에. 아, 세 줄. 가죠. 아, 세로를 저기서 많이 잡았어? 우리는 또 가로를 많이 잡았는데. 우와. 그래서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 시간 끝나면 또 닦아야죠. 더러우면 혼나잖아요. 맞아. 전투 하나 닦아보자. 아, 병장은 물티슈를 닦아야죠. 야, 누구 내 전투 하나 닦아라. 아이고 이거. 고무링. 두께가. 아, 굵어집니다. 나요. 예. 군인에게 복장은 군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도 옛날 생각나네요. 각이라고 하면 김대희였거든요. 아, 각대희였어요. 각대희. 근데 저도 이제 군인 복장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X반도는 처음 들어봐요. 맞아. X반도 네. 그 화면에서 봤지만 이렇게 X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반도는 뭐냐면 밴드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X반도 합쳐서 X반도라고 하는데 훈련이나 근무 나갈 때 필수로 이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훈련이나 근무에 필요한 그 물건들이 많나요? 아까 여기 뭐 뒤에 네모난 거 뭐 있더라고요. 도시락통 같은 거.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통. 일단 이 X반도에 탄띠가 결합이 돼 있어요. 네. 밑에 쪽에는. 그래서 탄띠 양쪽에 이제 탄창을 넣을 수 있는 탄입대가 있고요. 뒤쪽에는 수통.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게 수통일 거예요. 수통. 수통을 하나 달아주고요. 또 랜턴도 하나 달아주고 뭐 보직에 따라서 필요한 장구를 더 추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X반도가 만약에 오래됐다. 이게 뭐 흐물흐물거리면서 착용하려고 그러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아주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까지? 예. X반도 대신에 현재는 전투조끼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와, 대박이다. 현재는 일부 부대에서만 X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투조끼로 모두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투조끼로 바뀐 후에는 착용이 더욱 편해져서 준비 시간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저는 영상에서 보니까 이등병은 벽을 보면서 착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FM 자세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착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 그런 게 착용하는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병 때는 이제 선임들 얼굴을 마주보고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벽을 보고 착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켰어요. 진짜. 이등병 때 못 모르고 뭐 이렇게 환복하고 할 때 이렇게 앞에 보고 환복하는데 야 뒤돌아서 안 갈아입어? 맞습니다. 그래. 특히 상의 이제 바지 안쪽에 넣을 때는 더 그렇고요. 그게 예의가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 대신에 이제 X반도가 됐든 전투조끼로 바뀌었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병장은 언제나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 일체죠. 네. 자, 다음은 전투복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아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자손이 형도 라떼 세대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지금은 줄 잡을 필요 없는 디지털 전투복 시대잖아요. 맞아요. 이 디지털 전투복 볼 때마다 저는 부러운 게 지퍼로 되어 있잖아요. 입고 뭐 벗기가 편하고 신축성 좋죠. 예? 땀 흡수 잘 되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능도 좋아졌지만 저는 무엇보다 요즘 전투복 무늬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군복은 진짜 핏도 이쁘고 왠지 멋있는 오빠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디지털 전투복 무늬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피의 군대 제발! 전투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전투복. 잘 숨어야죠. 그래서 은폐. 네, 은폐죠. 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가장 비슷한 컬러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디지털 전투복이 바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자연 지형의 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안에 총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나무 줄기색, 네. 흑색, 수풀색, 침엽수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탄색까지 이 5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윤폐연패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투복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도 궁금하시죠? 자, 우리 군은 첨단 군복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자, 바로 주위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상을 바꾸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와우. 상처를 감지하고 치유 기능을 갖춘 군복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게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지금 연구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이제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이제 군대에서 현실화될 날도 머지 않은 거죠. 다쳤는데 전투복 치료라고. 진짜 멋있을 거예요. 여기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전투복 색깔이 변하고. 야, 어쨌든 지금은 칼주름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니 주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복에 주름이 좀 있어줘야 이게 멋있는 건데 디지털은 그러면 이렇게 좀 주름을 좀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예. 디지털 전투복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적외선 산란 기능인데 뜨거운 다림질을 하게 되면 이 기능이 사라지겠죠. 칼주름 살리겠다고 생존을 벌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자, 옛날에는 계급별로 전투복의 주 개수가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조리는 사라졌겠네요. 그러겠네요. 일부 이제 장병 사이에서는 또 다른 게 생겼습니다. 뭘 또 만들었어?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상병부터 목 부분에 있는 벨크로 이제 추위가 있을 때 겨울에 이제 채우죠. 보통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등병들은 요거 못 잡는겠어요. 요거 잡으면 왜? 끼부린다고.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되는데 요거 끼부린다. 약간 스웩 약간. 요거는 상병장만. 맞아. 그런 게 있었죠. 예. 디지털 전투복은 바지 밑단에 고무줄이 달려서 나와요. 모르셨죠? 네, 고무링 진짜 사용 안 해요? 그럼? 진짜 편합니다. 고무줄 바지네? 네, 고무줄 밑단이 있어요. 조이는 거예요. 그냥 달려 있는데. 그러면 요새는 고무링 사용 자체를 안 하나요? 고무줄이 있다고 해도 바지 끝단이 완전히 가지런하게 이제 정돈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고무링을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급으로도 나오고 네. 고무줄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죠.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계급별로 고무링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한눈에 봐도 굵기가 차이가 있죠. 예. 짱짱함이 다르거든요, 이게. 굵기가 다르고. 굵으면. 이등병은 그냥 보급된 이제 고무링을 사용하면 병장이 될수록 두꺼운 그 고무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계급별로 다르게 사용을 한다니까 중요하긴 한가 봐요. 아니 네. 우리끼리는 알겠습니다. 그 네네. 모양 보고 너 전투복 예쁘다. 진짜 소름. 너 예쁘게 들어갔다. 소름 색깔. 도 있고 막 너 이렇게. 뭐 대위핏이다. 너 아직 수위핏이다. 이런 네, 것도 진짜로. 있고.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약간 이게 약간 지도 모양이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있고 맞아. 그런 것도 좀 선호하고. 그런 거 있겠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전투화. 자 전투화는 언제 얼마나 닦아야 되는 건가요? 전투화 닦는 데는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특히 뭐 저녁 점호 전에는 닦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더러워졌을 때마다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전투화는 닦아도 맨날 더러져 있는 게 문제죠. 매일 훈련을 하니까. 또 소대장님이 만날 때마다 전투화 딸 거라고 제가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외적 군기 부분에서 깨끗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투화 밑창에 이제 돌이 박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산악 지형에서 돌을 밟을 때 혹시 이제 지면과 마찰을 일으켜서 미끄러지거나 혹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전투화 밑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구형 전투화를 신었잖아요. 이게 내가 신은 건 이제 분명히 전투화가 가죽이에요. 겉보기에는 정말 가죽이에요. 근데 물을 밟으면 바로 스며들어. 한 번 들어온 물은 안 빠져. 맞아요. 돌을 밟으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밟으면 이 돌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온몸으로 발바닥으로 다 느껴지죠. 이 시점에서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야 정말 멋집니다. 노력하는 정도는 저 열정. 자, 김대희 MC님이 깜짝 놀랄만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2020년 11월부터 보급되고 있는 신형 전투화입니다. 진짜? 보시죠.
예쁘죠? 저거 뭐야? 어머머머머머. 뭐야? 대박. 너무 이쁘다 일단. 네, 예뻐요. 실제로 와, 야, 모양도 너무 좋고 색깔도 이쁘고. 어머, 그러네. 야.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신고 평상시에 생활해도 좋을 정도로 멋있네. 신형 전투 체계인 워리어 플랫폼 정책 중 하나인 육면 전투화입니다. 흑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바뀌면서 야전에서 위장 효과가 높아졌고요. 전투화 무게 역시 15g 정도 줄어들어서 발의 피로도 덜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소재도 가죽이 아니었어요. 스웨이드 소재. 스웨이. 그럼 광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겠네. 네, 요새는 이제 광 내지 않고 스웨이드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솔 이용해서 간단하게 털고 오염 부분만 이제 물이나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서 손질을 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좋아졌다. 아니 그러면 이제 병장님 전투화 광낼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병장들도 전투화 손질이 귀찮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죠? 네, 바로 후임에게 전투화를 닦아오라고 지시한 병장의 행동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렇지, 이건 맞지. 그렇죠. 네, 후임에게 부당하게 사적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 이제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징계 항목에 속하는데 처벌은 이제 사적 지시를 3회 미만한 경우에는 휴가 단축하고 있고 3회에서 4회인 경우에는 감봉을 하고 있고 4회 이상인 경우에는 군기 교육의 징계를 하고 있어서 이제 또 행위 태양에 따라서 조금 더 가중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구류 착용할 때 벽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선임이 벽보고 착용하라고 강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역시 인권 침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적 행동자유권 침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후임에게 벽보고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에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단축부터 군기 교육까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군인에게 단정한 복장은 단순히 멋이 아니죠. 내가 군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입고 있는 거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이것은 정말 기대됩니다. 살짝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우파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수우파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우파에 누구 미정도 있고 예 많잖아요. 노제. 노제도 있고. 노제. 이거는 이제 헤이마마 버전을 해야겠죠. 측정 그 댄서분들보다는. 네. 우리 그 헤이마마 아닙니까? 수우파 하면. 그렇죠. 어떻게 살릴까 이걸? 그러면 제가 안무를 좀 추면서. 대박. 존중이라 서로의 또 다른 일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딱 맞네. 박자가 딱 맞네요. 정확하죠. 정박이네. 믿고. 네. 역시 래퍼. 자, 이번 주도 좀 해냈다. 입대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죠. 그중 가장 힘든 건 단연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하게 전역만 하면 평생 동안 기억에 박히는 것들이 있죠. 아마 예비역 분들은 오늘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역자들의 뇌리에 평생 박히는 그것들. 그분이 또 준비했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차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필히 외워라. 야, 우리 소대 사람들 군번 다 외웠냐? 일병, 효, 자, 손. 아직 못 외웠습니다. 뭐? 야, 너 관생하면 끝에 왜 입니다 안 붙여? 죄송합니다. 너 그리고 하루 만에 군번도 못 외워? 너 이름도 안 외웠지? 죄송합니다. 야, 좀 하자. 복무신조 외워야지. 이병.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병. 고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상병. 병장. 애들 다 나왔냐? 빨리 나와라. 자, 앞으로 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동 중에 군가한다. 군가, 전후, 군가시작. 하나, 둘, 셋, 넷. 결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목소리 크게 안 하냐? 꽃이 피고지 무궁화 꽃이다. 네, 일단 군대 용어도 어렵고 숫자부터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이니까 더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비역 현역분들 중 본인 암기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정말 좋아요. 다른 분 좋다. 나 암기력이 좀 괜찮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잘 외우는 성격은 아니고 항상 평범했어요 그냥.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많이 암기력이 떨어지고. 네네. 이제 저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네. 아니 이렇게 전정부가? 네,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도 암기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하면은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번에 보고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군대 처음 가면은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많죠. 용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단시간에 싹 외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본인의 군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총을 보면은 각 총기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에서 7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외워야 되죠. 복무신지 외워야 되죠. 군가 외워야 되죠. 애국가는 1자부터 4자까지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그 외에도 정말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그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쉽지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입에 안 붙어. 예, 또 뿐만 아니라 또 자대에 가면 또 자대 나름대로의 또 전화 요령도 있고 뭐 경계 근무 요령 등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김대희 씨는 사실 무려 1994번 군번이시잖아요. 맞습니다. 1994번 군번이죠. 지금도 그러면 군번을 다 기억하세요? 그거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면 예비역 병장이라면 누구나 다 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94-7607-6330. 우와. 그럼 수리국 씨는요? 11. 주민번호 말고. 저는 잊었습니다. 군번은 이제 말 그대로 군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죠. 주민번호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주민등록번호보다 군번이 더 먼저 나옵니다. 네. 현역 당시에는. 맞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사실 앞에 6자리는 생일이고 그다음에 뒤에 7자리는 성별하고 지역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군번도 그러면 그런 뭐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군대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 하죠. 그렇죠. 군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등장해 볼까요? 슬리피의 군대 TMI! 크게 외쳐봤어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숫자 2자리는 본인이 입대한 연도입니다. 제가 1, 2를 기억하는 거는 제가 11년도에 입대를 해서 1, 2를 무조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1, 1로 시작을 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김수영 중위는 아마 20-1 아니면 20-2로 시작하죠. 예, 저는 20-1입니다.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입대 연도 뒤에 있는 번호를 보면은 출신을 할 수 있어요. 출신. 장교는 1, 2, 준사관은 3, 부사관은 5, 그리고 병사의 군번은 7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94-7로 시작하죠. 연도랑 네. 이제 7로. 보충력의 군번은 9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117
아까 7 기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을 기억해. 11 다시. 11 다시, 다시. 다시. 7. 아. 무조건. 자, 그럼 7 이후의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주민번호처럼 지역이나 부대로 나눠지나요?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아, 당연하죠. 그 이후 숫자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1이면 네.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 네. 72면 육군 제2 작전 사령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저는 70인데. 70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거 알고 들으니까 좀 재밌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 언제 어디서 입대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효자선 영상 보면은 선임 군번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군번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내 위에 선임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든데 군번을 어떻게 다 외워? 맞아. 그냥 누가 선임인지 후임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지. 효자손 영상에서도 다음에 나왔던 게 복무신조였잖아요. 복무신조. 네, 사실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군에 입대하는 이유와 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군인으로서의 목표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또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군번처럼 평생 기억이 나는 건가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긴 것 같던데. 그렇죠. 말 나온 김에 그럼 예비역 두 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복무신조는요 26개월 동안 계속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와. 복무신조. 나는 대한민국 복무신조. 나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잘잘 까먹었어요. 진짜 깜다. 아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트래피 씨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나요. 야, 그건 기억나요. 복무신조 하면은 우리의 결의 해야 돼요. 우레기? 우리의 결의.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바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뒤는 잘 모르겠어요. 정동주 법무관님은 혹시 기억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달달 외우실 수 있죠? 현역인데. 랩도 될걸요? 진짜? 한번 그러면 절도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요. 시범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옛날 생각난다. 자, 공군도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김소영 중위님 지금 가장 지금 팔팔 때 아닙니까? 자, 가능하십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공군은 또 친절하게도 굉장히 짧아서 10분이면 누구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핵심 가치고 아침이랑 저녁 정도 때 하는 건데 제가 한번 그때 훈련단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공군 핵심 가치 도전 우리의 정신이다. 헌신 우리의 마음이다. 전문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팀워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프롬프터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맞습니다. 맞겠죠. 진짜 짧네요, 육군에 비해서. 짧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수호, 역군, 지상전, 뭐 준수, 신의 이런 단어를 진짜 사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더 외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의 경우 이 점호할 때 사관이 선창하고 부대원들이 이제 복창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초임으로 오는 사관들은 복무신조 단어가 어려우니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동주 법무관님은 암기에 능하실 것 같거든요. 복무신조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처음만 생각하면 뒤는 저절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자실, 번명, 앞단어만 딱 하나씩 외우면 뒤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는 자유, 실은 실전, 법규를 준수하고 명예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이렇게 명예 딱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실교도. 복무신조를 이제 자주 쓰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도 초등학교 때 막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외웁니까? 국민교육헌장 맞아. 그거 외웠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까지는. 저 때는 안 했습니다. 50대 그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네. 몰라 외웠던 것 같은데. 네. 복무신조가 이제 훨씬 이제 자주 쓰이는데 이제 매일 하루 2번 이상씩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정오 시간에 사용하고 뛴걸음 등 체력 단련 이후에 또 재창하고 또 임관식이나 입영식 등의 행사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매일 아침 부르는데 이건 뭐 그래도 평소 알고 있는 거고 계절 순으로 부르면 되는 거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군가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가는 많지만 그중 공식적으로 지정된 10대 군가는 무조건 필수로 외워야 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군가도 이게 그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힘든데 육군 10대 군가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리듬 타기가 좋은 거는 뭐니 해도 전우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특히 언덕에서 구보할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르기 좋은 게 전우입니다. 실제 부대에서 진짜 사나이보다 많이 부르는 게 전우라고 하는데요. 전우를 작사한 분이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짧고 귀에 박히는 명곡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쉽고 짧을수록 좋은 게 복무신조나 각군의 목표 같은 건 이제 몇 줄 안 되고 보통 이제 수첩에 쓰여 있으니까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군가는 한 소절씩 군가 담당 교관이 먼저 부르고 그 뒤로 이제 병사들이 따라 불러요. 그런 다음 병사들끼리만 부르게 하거든요. 이게 가사가 길어. 어려우면 못 외워요. 네. 맞아요. 이게 군가 외우는 거는 딱히 노하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무조건 크게 불러야 합니다. 틀릴까 봐 부끄러워서 배울 때 막 작게 부르면 나중에 이제 전우들이랑 같이 군가 부를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이등병 때 전우를 만약에 부르면 뭐 결의에 늠름한 이렇게 음을 타면서 원래 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때는 음이 없었어요. 다 악으로. 결의에 늠름한. 그래서 음을 한 1병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군가였구나. 일단 처음에는 외우기 힘들지만 진짜 신기한 게 이제 군가를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단전 끝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와요. 군가는 노래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트로트, 발라드, 민요를 부르게 하고 행진을 했대요. 네. 근데 팔과 발걸음이 몇 초 안 돼서 흐트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군가는 절도 있게 딱 이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군가를 부른 장병들은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이제 끝까지 행군을 했대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 군가에서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정직한 박자를 채택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 장병의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군가만 외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외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 외워야 하겠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저만 해도 암기 과목 진짜 취약이거든요. 암기 과목 많이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매일 반복하고 쓰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 안 되면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화 절차, 군대식으로 전화 받는 법, 뭐 암구호까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구구단 우리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인권침해 짚어볼게요. 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무조건 있었죠. 많았죠. 네, 선임의 군번, 군가, 복무신조를 암기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장병의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침해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의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는 암기 강요 횟수에 따라서 휴가단 측에서 군기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암기를 못해서 언어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추가로 이제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임군법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복무신조나 군가를 못 외워서 막 혼나요. 막 혼냈어. 그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그렇죠. 복무신조나 군가를 외우는 것은 군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게 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외우는 것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요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신조나 군가를 못 외웠다고 질타,
갈구는 행위는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사적 제재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암기 관련해서 일어나는 뭐 또 다른 인권 침해도 있나요? 암기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병은 뭐 부서원의 전화번호라든가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암기해야 되는데 업무의 신속성은 올라가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노트, 뭐 프린트를 이용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침해 행위이고 그 이외에 교통 수신호를 암기하게 한다거나 차량 번호 또한 이 사람의 사령관이 차 몇 번이야? 뭐 인권 과장의 번호는 몇 번이야? 막 이렇게 암기를 하는 그런 거는 부당한 암기라고 할 것이고 업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넘어가지고 불필요한 암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없어져야 될 군대의 폐습입니다. 이게 근데 암기 강요가 비단 그 군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사회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뭐 어떤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암기 강요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군인은 군인의 의무와 직무상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어서 남편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잘났어 정말. 자,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살아서 디지털 치매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진짜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이제. 가끔가다 내 번호도 까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암기를 강요하는 거는 물론 좋지 않지만 암기력이 좋으면은 이게 뭐 단점은 되지 않죠.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단어나 시험에 나오는 연도, 수치도 잘 외울 수 있고 사회에서 발표할 때도 좋다고 하잖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네, 뇌 건강을 위한 기억력 훈련 다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Drop the beat. 병영 적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천종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군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인권 사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